이전 강의에서는 벡터와 이미지를 가지고 쉐입 에디터를 이용하여 릴리프를 생성하는 예제들을 배웠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벡터를 이용하여서 일정한 공식처럼 형식을 가지고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블렌드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겠는데요. 3D 블렌드의 경우 선택되어진 벡터, 그 안쪽을 채워주는 기능으로서 별 모양만 선택해서 별만 채울 수도 있고, 지금 외곽과 안쪽의 원까지 별과 원을 같이 해서 지금 보이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안쪽을 채워주는 형상으로 3D 블렌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정확하게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아트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저장되어져 있는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 레이어 불러오기 단추를 누르고 스타 블렌드라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D 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만들어진 벡터를 가지고 3D 블렌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블렌드 기능은 릴리프 툴에 보시면 세 번째 아이콘 3D 블렌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곽 벡터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0에서부터 안쪽으로 올라올 높이 값도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너에 5, 10 정도 10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외곽 벡터에서 중앙으로 외곽 벡터의 중앙으로 모여서 올라오는 형상, 선형으로 올라오는 형상으로 모델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벡터 옵션에 체크된 경우에는 별 벡터와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단면 커브를 선택하여서 그 단면의 모양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안쪽을 채워줄 수가 있게 모델링을 이와 같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일자형 부드러운 형상의 단면으로 안쪽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hift를 눌러서 선택된 단면을 해제하고 두 번째 있는 단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에서부터 2단으로 단면의 벡터 모양처럼 2단으로 해서 안쪽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선택된 벡터도 Shift를 눌러서 마우스 클릭을 하여 선택을 해제하고 세 번째 있는 단면 벡터를 같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에서 올라와서 1단, 2단,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형상으로 단면 벡터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다시 2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상으로 단면 인식을 하고 안쪽으로 3D 블렌드를 이용해서 안쪽 모델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앙점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중앙점이 아니라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점의 위치를 해서 그 안쪽 별 모양에 대한 외곽 벡터에 대한 안쪽에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블렌드 2에 보면 두 번째 옵션 Select Point with Cursor라는 옵션을 이용하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점을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x를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적용을 해보면 x-10인 위치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블렌드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숫자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그 중앙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너 벡터 엣지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곽 벡터로부터 어느 한 점을 채워주는 3D 블렌드하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안쪽 벡터, 별 벡터 안쪽에 또 다른 벡터를 이용하여서 지금 보시면 별에서 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시 선택을 해보면 별 벡터를 선택하고 원 벡터를 선택을 해서 선형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별에서 원까지 선형으로 이와 같이 모델링을 안쪽 부분을 블렌딩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볼록하게라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목하게 부드럽게 선택된 벡터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된 벡터, 지금 보시면 원형이 유지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이 원형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모델링을 원형과 별 사이를 의 벡터를 이용을 하여서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블렌드 2에 필 이너 벡터를 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원을 만들지 않고 채우지 않고, 이제 원래는 10mm로 모델링을 하였지만 이것이 체크가 풀려 있는 경우에는 따로 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벡터를 이용하여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3D 블렌드를 이용하게 되면 선택한 벡터 안쪽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볼록하게, 오목하게, 부드럽게, 아니면 제가 원하는 단면 벡터를 이용하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벡터의 안쪽으로 모델링을 형성할 때 중앙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블렌드 2의 첫 번째 옵션을 이용하여 중앙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옵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를 포인트로 이 부분을 블렌드할 수도 있으며, 세 번째 안쪽에 대한 형상을 지정을 하여서 별에서 외곽으로 안쪽 벡터까지 올라오는 형상을 블렌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 이너 벡터를 이용하여서 안쪽 부분을 릴리프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빈 상태로 놔둘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따로 선택하여서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여 블렌드 기능을 활용하면 모델링에 많은 자유도가 부여됩니다. 페이드 릴리프의 경우에는 기존의 릴리프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어느 방향성을 통해서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방향으로 릴리프의 높이를 낮춰주는,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주게 하는 옵션입니다. 또한 이렇게 방향성만 가지고 모델링에 사라지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영역을 설정을 해서 둥그렇게 빼주는 효과, 사라지는 효과, 빼주는 효과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역을 설정을 하고 또 안쪽 영역, 두 개의 영역 사이, 블렌드처럼 두 개의 영역 사이를 페이드 시키는 기능으로 릴리프를 편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트캠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작업은 닫아주도록 하고요.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레이어 불러오기, 슈트리드라는 모델을 불러와서 페이드 릴리프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릴리프가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더 모델링을 원형 모델만 보기 위해서 재료 평면 보기를 꺼서 모델링만 보이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벡터가 지금 화면에 가리고 있어서 벡터를 꺼서 모델링만 보이도록 설정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페이드 릴리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릴리프는 릴리프 툴에 페이드 릴리프라는 옵션을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이 점을 기준으로 100% 선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의 점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0%로 줄어드는 형상으로 모델이 페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앞쪽을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페이드 시켜보면 보이시는 방향처럼 앞쪽으로 쏠리면서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페이드 되는 형상이 편집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위치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페이드를 시킬 수가 있고, 페이드 되는 강도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페이드 되는 정도는 맨 위에 있는 이 옵션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그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미리 보기가 보여졌다면 적용을 눌러서 페이드를 모양을 있는 모양의 편집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릴리프를 페이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페이드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상으로 페이드가 적용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 단추를 눌러서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를 보이게 하고요. 토글 벡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만들어졌던 벡터를 보도록 하고요. 벡터 안쪽에 이 원형을 페이드 시켜보도록 하는데, 이때 방법은 선형이 아닌 아래에 있는 방사형의 방법으로 페이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이드가 0, 0, 여기를 위치로 페이드가 되기 때문에 형상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값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조절 포인트를 중앙으로 가지고 왔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중앙이다 라는 배꼽 모양처럼 동그라미 십자가 아이콘이 있을 때 놓게 되면 선택한 벡터의 중앙으로 위치가 되게 되고, 그 중앙에서부터 지금 페이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지금 보면 바깥쪽이 아래로 쑥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형상인데, 거꾸로 하기를 원한다면 리버스 페이드 디렉션이라는 체크를 함으로써 이 부분으로부터 외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페이드 되는 그런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스트렝스에서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정도값, 그 정도값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적용을 눌러서 편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벡터와 이 선택된 벡터의 영역과 타원 안쪽, 여기 지금 사이 값을 페이드 시키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의 경우는 Between Boundary라는 옵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Between Boundary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두 개의 벡터 사이를 페이드 시키는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 바로 조절을 해서 그 값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만 페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에 대한 옵션을 다시 한번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정도로 페이드가 완성이 되었다면 적용을 눌러서 그 형상의 편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벡터를 끄고 모델링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불러왔었던 2.5D의 높이값만 가지고 있었던 릴리프의 페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앞쪽과 뒤쪽 선형을 이용해서 일자형으로 그 방향성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주었고, 이 타원을 선택을 해서 그 안쪽을 페이드 시키는 기능, 그리고 두 개의 벡터를 선택을 하여서 사이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페이드 시키는 기능,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세 가지 옵션을 이용하면은 좀 더 모델링에 대해서 페이드에 대한 옵션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모델링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벡터를 이용해서 릴리프를 생성하는 다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를 생성하는 방법 중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익스트루드는 이 전체 형상을 가로지르는 드라이브 커브라는 하나의 전체 형상에 대한 뼈대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단면 커브. 지금 보시면 올록볼록한 모양의 단면 커브를 이용하여서 릴리프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아트캠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던 작업은 종료하여 주시고요. 새로운 모델을 불러와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 레이어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에서 모델과 벡터가 보이도록 제로 평면 보기와 벡터 토글 벡터 아이콘을 눌러서 3D 화면에서 벡터와 모델의 형상 크기를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딜리프 툴에서 두 번째 지금 보이는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익스트루드를 클릭하여서 그 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창에서 보면 드라이브 레일이라는 것이 있고 단면, Z 조절, 쉐입 에디터에서 계속 학습했었던 조합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레일은 앞서 그림을 보려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형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것을 선택하고 이 전체적인 형상을 선택하고 아트캠의 선택 단추 드라이브 레일의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은 드라이브 레일로서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작 단면을 선택을 하면 선택을 누르게 되면 단면으로서 드라이브 레일을 쫓아서 3D 모델링을 생성하게 됩니다. 모델링만 좀 더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로 평면 보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레일이 전체적인 형성이 되면서 단면 커브가 그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3D 모델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단면 커브가 드라이브 레일의 오른쪽으로 가서 모델링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방향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드라이브 레일에 있는 첫 번째 체크 표시를 옮기게 되면 방향을 이와 같이 바꿔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드라이브 레일의 가운데로 가고 싶다면 가운데 있는 옵션을 사용해서 형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단면 커브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각진 코너 생성이란 부분, 지금 여기에서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어려워서요. 오각형의 드라이브 레일을 선택하여서 각진 코너 생성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 벡터를 선택을 하고 드라이브 레일을 선택 단추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각형 벡터가 드라이브 레일이 되었고 1번 선택된 시작 단면이 이곳을 따라가면서 3D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각진 코너를 생성하게 되면 체크 옵션을 하면은 옵션이 딱 각을 갖추고 벡터의 각대로 그대로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단면 커브가 쫓아가게 되면 둥글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데
각진 코너 생성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드라이브 레일의 그 각도를 지키면서 모델링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음에 드라이브 레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시작 단면이 이곳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단면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단면 커브를 선택을 하고 끝단면에 대해서 선택을 눌러주게 되면 처음 시작은 사각형으로 시작하였지만 끝부분은 이와 같이 만들어준 단면의 형상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며 그 가운데를 부드럽게 이와 같이 연결해 주면서 모델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단면과 끝 단면을 다르게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각각의 단면을 설정하여서 모델링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링을 지금 시작 단면, 끝 단면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Z는 거의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익스트루드 릴리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Z 값을 비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Z 커브, Z 조절 커브를 선택을 하고 Z 조절 커브의 선택 단추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상의 비율로 익스트루드 릴리프에 적용이 이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내려왔다가 하는 모양으로 지금 현재 Z커브 이 비율적으로 맞게 적용이 되어서 모델의 Z값을 조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익스트루드 기능은 드라이브 레일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 형상에 대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느 방향을 쓸 것인지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작 단면, 끝 단면을 다르게 놓아서 익스트루드 릴리프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또한 Z 조절 벡터를 이용하여서 Z 값의 조절을 통해서 릴리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핀 릴리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의 경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를 선택을 하고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통해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운동장에 원을 그릴 때 한 아이가 여기 기준이 돼서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고 끝선을 잡고 회전을 하여 원을 그리듯이 아트캠에서는 이 중앙점, 시작점으로 보이는 기준점으로 하나를 고정시키고 한쪽을 돌려서 3D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스핀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트캠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작업은 닫아주시고요. 예제를 불러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불러오기, 스핀 리프라는 아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모델의 크기와 비트맵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비트맵과 제로 평면 보기를 키도록 하고요.
지금 벡터도 보이도록 토글 벡터를 이용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2D 화면을 3D에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핀 벡터를 이용하여서 회전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릴리프 툴에서 보면 익스트루드 옆에 스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핀 기능을 선택을 하고 스핀을 돌릴 회전 벡터를 선택을 하고 스핀 툴 창에서 시작 단면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벡터를 선택해서 여기 알려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360도를 그대로 돌릴 것이기 때문에 끝단면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Z 조절 벡터, 이 부분을 그대로 선택된 회전 벡터가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전에 익스트루더와 같이 Z값을 조절하여서도 돌릴 수가 있어서 Z 조절 벡터로 지금 보이는 선택되어진 커브를 Z 조절 벡터로서 다시 한번 아트캠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돌리면서 Z값을 올록볼록하게 형상을 적용하여서 스핀 형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스핀 모델링을 완성하였고요. 다음으로 이 꽃잎에 대해서만 모델링이 남길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맵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영역에만 릴리프를 남기기 위해서는 릴리프 툴에 보면 지금 잘못 눌렀어요. 릴리프 툴에 보면 선택한 색상의 0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한 색상만 0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한 색상만 남길 것인지에 대한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선택한 색상만 남기고자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능, 선택 색상 릴리프 남기기, 첫 번째 남기기, 빨간색만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콘이 되고요. 언두를 하고 아까 잘못 눌렀었던 제로 언더 컬러라는 것은 선택한 색상, 지금 즉 빨간색을 0으로 하겠다, 제로로 하겠다, 모델링이 안 된 것처럼 하겠다 라는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빨간색 잎사귀만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두를 해서 빨간색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 색상 릴리프 남기기를 클릭해서 빨간색 영역에만 릴리프가 남도록 설정하였고요. 다음으로 연두색이 빨간색에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연두색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2번 클릭하여 링크를 풀어주도록 하고요. 연두색에 지금 보면 꽃맥,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연두색에 대한 모델링을 연두색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쉐입 에디터를 이용하여서 뾰족한 모양으로 아래로 내리는 모양으로 모델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맵 이미지를 끄고 머티리얼 이미지로만 보게 되면 스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회전체를 만들 수가 있었고, 새로 배운 선택 색상에 대한 릴리프만 남기기,
통해서 빨간색의 잎사귀 부분만 릴리프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쉐입 에디터를 이용하여서 인맥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벡터를 이용하여서 릴리프를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는 앞서 설명드린 쉐입 에디터 이외에도 익스트루드, 스핀 방법이 있었고 이번에는 턴의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의 경우는 스핀은 한 점을 기준으로 회전체를 만들었다면 턴은 두 끝점을 이용하여서 넘기는 식으로, 다시 말해서 줄넘기처럼 기준점이 손목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점으로 돌리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에 있는 탑과 같은 모델링을 할 때 턴 기능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캠에서 이 모델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작업은 닫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레이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방금 보신 그림의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점 아트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와 그리고 비트맵 레이어로 만들어진 아트 파일이 보이는데요. 먼저 이 성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트맵 레이어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링크가 이와 같이 걸려 있는데 링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에 걸려있는 연두색의 링크를 풀기 위해서 연두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링크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하얀색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연두색 다시 한번 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서 연두색의 링크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빨간색이 걸려있는 분홍색에 대한 링크도 풀어주기 위해서 분홍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링크를 풀어주도록 하고요. 성벽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란색에 분홍색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첫 번째 선택으로 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파란색에서 눌러서 첫 번째 선택으로 놓고 분홍색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성벽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파란색을 더블 클릭하여서 파란색에 대한 높이를 평면으로 0.5mm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이 부분, 지금 색상이 안 보이니까 지금 확인이 어려운데요. 디스플레이 비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고요. 적용을 눌러서 성벽에 대한 모델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탑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앞서 설명드린 릴리프 턴 기능을 이용하여서 만들 것인데요. 릴리프 툴의 마지막 네 번째 아이콘 턴 기능을 이용하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턴에 만들어지는 방법은 선택한 벡터의 양끝점을 기준으로 이것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성벽이 올라탄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높은 것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둥그렇게 원하는 회전으로 갈 수도 있지만 Z 스케일 팩터를 이와 같이 다르게 적용하여서 형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집이 Z값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0.5의 스케일로 턴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에 0.5 입력하고 적용을 눌러서 턴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스플레이 머티리얼 눌러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회전체이기 때문에 위쪽에 성벽에 대한 형상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트맵을 다시 보고 연두색, 빨간색을 기준으로 그 부분만 남기는 스핀에서 그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는데 연두색이 있어서 빨간색을 선택을 하고 연두색을 링크하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두 번 클릭해서 링크를 하고 파란색도 모델링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파란 것도 링크를 걸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후에 빨간색만 남기도록 하는 선택 색상 릴리프 남기기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탑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턴 기능을 이용하여도 되지만 릴리프 툴에는 릴리프 미러 머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반쪽을 모델링을 하였을 때 대칭이 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하는 기능을 이용하여서 절반의 모델링이 완성된 것을 넘겨줌으로써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에 모델링이 완성된 상태여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를 선택하여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